일반 CCTV 카메라에다가 전파 경보 구조를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온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왜 8개 설치했는지 잘 몰라요. 나중에 사후에야 보게 되죠. 그래서 미리 경보를 해서 그것을 하루 종일 보지 않고 따로 저장하면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이런 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유무선 모든 신호를 CCTV, DVR 방식이 아니라 통합해서 하나의 신호로 만들어줘서 그 선만을 뭐 하나 이렇게 꽂아가지고 하나는 만들고 그 신호만을 데스크탑 노트북에 해가지고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범죄라고 인식되는 장면을 공공 CCTV에서도 이것을 경보를 내려주고 따로 저장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모든 카메라 디스플레이 장치는 보고요. 입체적인 방식으로 보는데 사람의 얼굴을 각각 보거나 물건의 종류를 각각 봅니다. 각각 봐서 어떻게 대응할지 할 수 있습니다.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 움직이는 입체, 사람 입체 같은 차량 같은 움직이지 않는 입체를 달거나 드론에 달아서 드론의 일반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를 달고 열화상 카메라도 전파 방식 이런 이것도 전파 방식으로 경보를 내리고 휴전선이나 부대 같은데 이런 데서도 전파로 경보를 내립니다. 소리를 감지하거나 동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작을 감지하거나 열을 감지하거나 이것을 다 할 수 있는데요. 전파를 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전파, 그렇지 않은 전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동작 감지로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고요. 전파 감지로 합니다. 그래서 경보를 내리고요. 따로 그것만을 저장하거나 경보할 수 있습니다. 드론 자동 전투할 때 쓰는데요. 그래서 사람이나 차량, 군복 입은 사람, 특정 지휘관, 특정 차량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물줄기를 달아서 건물 청소도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할 수 있어요. MBC 뉴스 투데이하고 채널 E에서 하시고 소개한 업체에서 하시지 마세요. 이런 것도 사람 들어오면 딱 불빛을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찍는 구조로 밤에 잘 안 보여요. 어두컴컴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람 얼굴만을 딱 찍어주는 이게 블랙박스에서도 이 기술을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차량에 밖에 카메라 있을 때 투명 커버를 달아서 눈비에 맞아서 카메라를 서리에 내지 않게 하는 기술도 서리가 얼음 얼지 않게 하는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일반 카메라도 마운트 마운경에다가 현미경 구조를 달아서 가로세련도 잡히하시면 거기를 누르면 그쪽을 확대해주는 기술도 쓸 수 있는데요. 이것은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데서도. 그래서 좀 더 나은 온라인 장비를 갖고 있는 데서 온라인으로 보내서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망원경 모드, 그렇지 않은 모드를 볼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모든 그 스마트폰이라도 이런 카메라에다가 이런 불빛을 들어오게 안 들어오게 이걸 달아 놓을 수 있어요. 작은만 놈도 스마트폰에다가 집게 방식으로 딱 해 놓든지 그렇게 또 할 수 있는데요. 집게를 옆에다 달 수 있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프레시를 미니로 여러 개 달아서 빛이 들어와서 집게 방식이나 뭐 다양한 고정 방식은 다양하니까 그게 돼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일반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뭐 조명을 따로 갖고 다닐 필요 없이 그것만을 건전지 방식이나 뭐 좀 더 이거보다도 빛이 나가는 좀 더 많이 나가는 방식도 같이 동원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모든 현미경이나 모든 마운 카메라에서도 낮이라도 빛을 그쪽으로 보내서 이쪽 찍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밤에는 보통 차량이 다른 차량을 갖다 빛을 보내지 않으면 못 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위적으로 빛을 보내서 보강해서 낮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낮에도 그쪽으로 보강해서 보다 빛이 돌아오는 빛을 환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보면 그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데다가 오목한 홈을 파서 빛을 좀 군사적인 무기로도 쓸 수 있다 그랬죠.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하거나 물을 끓여서 전기 발전할 수 있는데요. 해수 담수화 기술에도 이렇게 물을 증발해서 꺾고 이렇게 소금을 넣고 이런 기술도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정수기 필터를 표면적으로 넓게 해가지고 뭐 사각이다 동그랗다 그러면 이렇게 넓게 한꺼번에 5개 이렇게 필터를 통과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일반 정수기에도 그럴 수 있을까? 휴대용 정수기 또는 해수와 담수화 필터도 그렇게 해서 물을 동시에 통과시켜서 빨리 정수할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석유나 기타 좋은 남는 석유 많은 데는 괜찮죠. 끓여가지고 물을 증발하고 소금 얻는 이런 해수 담수화 기술도 있습니다. 여행자가 갖고 다니면서 아프리카 같은 물 안 좋은 데서도 할 수 있고
선박에서도 바닷물 따다가 정발하는 물을 얻고 그 다음에 소금은 먹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닷물 해수 바닷물 소금을 얻을 때 이렇게 방송국 반사파처럼 이렇게 수백 개를 동원해 태양열인가 태양광 발전하고 전기 발전하고 물을 끓여가지고 아니면 360도를 배치해서 태양이 어느 쪽에서 뜨든지 이게 반사 복사를 통해 하루 종일 그것을 발전을 할 수 있는데요. 태양열 조리기도 쓸 수 있고 물을 끓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시 이걸 이렇게 반사하고 오목 거울, 볼록 거울 또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 구조를 해서 빛이 어느 곳에 들어오시든지 증폭하는 구조를 쓸 수 있는데 UV 같은 장치, 레이저 어떤 증폭할 때 여기다 볼록 렌즈가 있다. 작은 볼록 렌즈를 많이 해서 여기다 빛을 집중시키거나 오목 렌즈 또는 오목한 홈을 퍼서 빛을 집중시키거나 다이아몬드 커팅 구조를 해서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쓰거나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써서 빛을 증폭하여서 보내는데 빛이 가득히 있을 때 열을 추가적으로 가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V 장치를 생산한 삼성이든 어떤 이 방식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빛을 증폭하는 방법인데 레이저 공격기나 가공 장비 이런 데서도 빛 사이즈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 넣어주고 이렇게 전력도 그 빛의 하나의 강중력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조명에서도 그 빛의 사이즈를 LED 전구 등이다.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 넣어서 필요한 전구를 켜주는 기술을 쓸 수도 있는데요. 반도체 소재 방식, 램프 방식 또는 발광 다이오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도 전력을 강중력으로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꺼운 놈, 중간 놈, 얇은 놈에서 강중력으로 쪄서 빛의 바퀴를 틀리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선에 이렇게 전기선의 구리가 두개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세 개를 전부 연결하면 한 개만 연결해 두 개 다 전기는 들어와요. 배터리에 달려 있는 방식 아니 그냥 전기로 공급하는 방식. 그래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냐, 몇 개의 전기선에 갖다 쓰냐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틀리겠는데요. 파워뱅크 회사에서 YTN에서 파워뱅크 회사에서 이것을 쓰시더라. 배터리 5개에서 전기를 한 개 언어프식을 몇 개에서 갖다 쓸지에 따라서 12.5V, 60V, 30V, 110, 220V 갖다 쓴다 그랬는데요. 자동차 배터리도 5개, 10개로 분할해 가지고 그것을 언어프식으로 해서 몇 개에서 갖다 쓸지를 결정한다. 반도체 명령 구조나 기판 구조에서 앞으로 이 기술을 쓰게 될 텐데 미래 기술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도 YTN인데요. 제 페이스북에는 대한민국 정부랑 국정행정노동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서울시 인천시 그다음에 오산시 성남시 그다음에 이런 데도 이렇게 광고를 많이 몇 년째 내고 계신데요. 국가기관이 저를 인지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보가 이상 알겠죠. 주한미 대사관도 몇 년째 광고 내신데 광고비도 많이 들 텐데 카이스트 지적재산 제 페이스북은 유튜브에 연동되어 있고요. 제 것을 방송가에서도 제 식품 기술을 프로그램에 방송 프로그램에 노출시킨 걸 보니까 저를 이제 보고 계시는 건데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어떤 바보가 인상 특정 국가기관이 20몇 개가 광고를 몇 년째 낸다는 것은 되게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YTN에 제 어떤 소개하는 중소기업 업체나 정부 출연 연구에 KIER이라든지 태양광 할 때도 태양 전지판에다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전리층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그래서 전기로 테슬라 전기도처럼 해서 전기로 빛을 유도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하지 않고 별에만 가득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파수 무선 통수신할 때도 탁탁 걸어줍니다. 주파수를 이쪽으로 오고 가시광선 적외선 여기 열도 탁탁 걸어는 빛도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삼삼 소나 기술에서도 탁탁 하면 음도 유도하거나 특정 10사람이다. 한 사람의 음만을 유도할 수 있거나 보청기에서도 이렇게 들어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에 무선 충전 구조에서도 이렇게 탁탁 걸어서 유도하거나 구름 지역에 가서 탁탁 걸어서 피레천 방식으로 해서 전기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100이다. 그럼 10개의 이제 전기선을 만들어가고 10식으로 쪼개가지고 밑에 하부 구조로 또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전선을 많이 만들어 전기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충전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이게 100개다. 그럼 100개의 전기선에 각각 가지치기로 해서 전기선을 많이 연결해 갖고 그 충전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나 어떤 컴퓨터 같은 통신 장치 여기에서도 전기선 이게 전기선이나 통신선을 이렇게 여러 개로 분할해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해서 채널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처리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동영상기를 100개로 쪼개 가지고 1년분 암호 설정을 해서 통신선이 최대 많으면 좋아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하나의 도로 안에서 정체되기보다는 도로를
넓게 만들어서 차량이 이렇게 하면은 막히지 않는다. 또는 거기다 각각 저장하면 더 그렇다. 그래서 뭐 저장 장치가 됐든 이런데 뭐 디램이다 이렇게 작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디램을 4개 들어갈 거를 대중선에서 20개를 만들어가지고 띄워진다는 거죠. 작은 도각 단위로. 그래서 동시에 읽어주는 기술을 저장할 때도 각각 다른데 저장하고 동시에 저장하고 연산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슈퍼컴퓨터 회사 내에 100대가 있다. 100대가 있으면은 연산을 각각 남겨서 분할해서 처리하고 다시 조립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장도 각각 거기에 분할해서 동영상기로 100개로 저기 일련 많음을 설정해서 다 저장하고 다시 불러드릴 수도 있고요. 이걸로 해서 간단히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다. 케이스는 필요 없으니까 기판과 저장 장치만 가지면 이것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되게 싸게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데스크탑, 노트북, 모뎀, 라우터, 그다음에 어떤 인터넷 장비나 기동통신 장비나 위성통신 장비, 스마트폰, 이렇게 TV, 가전제품, 로봇,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를 가지면 그들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여러 개가 있어서 초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도 들어갈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판이라는 일이 자동차, 전기차 문 안 열리죠. 그래서 주 기판을 여기서 차단시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보조 기판을 움직이거나 보조 배터리 또는 비상 연료통을 움직여서 움직이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드론에서도 가능합니다. 문 열고 이제 나가면 살죠.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장치다. 비상 기판과 비상 배터리, 비상 연료통이라는 개념을 쓰시면 비상 발전기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일반 카메라나 CCTV 카메라 이런 데다 조명을 달아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 카메라에도 그렇게 뭐 탈부착으로 해서 집게 방식으로 스마트폰 같은 데도 집게로 하든지 옆에다 하든지 아래에다 하든 보통 위에다가 라이트를 여러 개 달아서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만으로 좀 한계가 있을 때 어두울 때 안 보이죠 밤에.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비추면서 이렇게 촬영하는 기술을 쓸 수 있다. 방송가에서 이걸 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카메라 구조에서도 CCTV 카메라에서 빛을 보강해서 이걸 달아가지고 이게 하는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반 CCTV 카메라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밤에 안 보이니까 이 기술을 얘기했더니 그걸 하시더라고요. 하신 것 같은데 방송가에서 하시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비싼 기술입니다. 뭐 일반 카메라에도 그럴 수 있어요. 탈부착으로 집게 방식이나 탈부착으로 해가지고 라이트를 동원해서 원래는 따로 갖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할 수도 있다. 집게 방식이나 아예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렌즈가 여러 개 있는 구조, CCTV나 스마트폰 모든 카메라 렌즈가 있어서 렌즈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각도별로 찍고 통합해서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어내거나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을 앞뒤로 찍게 해서 동시에 그걸 하면 블랙박스처럼 사용하고 앞뒤 화면을 동시에 나오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에 있다 워키토키 장치를 달아서 어떤 자체 통신이 가능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워키토키가 움직일까요? 스마트폰 움직일까요? 스마트폰 움직이겠죠. 그럼 워키토키를 스마트폰처럼 만들 수도 있겠네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달아가지고 유선전화, TV,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또는 이런 어떤 그다음에 워키토키나 군의 어떤 형원 워키토키, 군의 무선 통신 장비에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달아가지고 음질을 좋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좋기술인데요. 이런 마이크에도 쓸 수 있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달아서 음을 좋게 하는. 지금 노래 부르기 위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4만 원짜리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량으로 사드릴 때는 한 10,000원, 20,000원에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TV에도 달아놓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데서나 이렇게 어떤 카메라에서 시간 단위를 1분짜리 유튜브 화면 올려놓기 위해서 1분 이내로 찍어야 되는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타이머를 둬서 이렇게 카메라 또는 이렇게 이런 것을 동영상도 찍고 5분 5초마다 한 컷씩 사진이 찍히도록 할 수 있고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앱 방식 또는 리모컨 방식으로 카메라나 이렇게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끈다는 거죠. 몇 초 분량. 그래서 거기서 정해놓은 분량 시간대를 따라 정해놓고 1분 20초 그럼 1분 20초 찍는다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스마트폰에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셀프 카메라를 자기 나름대로 찍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카메라를 이렇게 어떤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가 카메라나 또는 스마트폰 위에 올려놓으면 지가 나를 보면서 포커스를 하면서 블랙박스 같은 데나 CCTV에서도 누구 얼굴 차량 파손한 사람 또 이렇게 침입한 사람을 포커스를 딱 얼굴을 집중해서 클로즈업해서 찍어주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죠. 스마트폰이나 자동 카메라도 그럴 수 있고요. 카메라도 이것을 날 따라다니면서 얘가 앞뒤, 이게 지가 스마트폰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움직일 수는 있지만 스마트폰의 거치대를 통해서 거치대가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움직이거나 또 좀 비싼 건 앞으로 실제로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반 카메라도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얼굴을 인식을 하면서 지가 스스로 자동 초점을 맞춰주듯이 따라다니면서 하고 일반적으로 세워놓는 거 앞뒤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각도를 맞춰가면서 찍는 이런 기술을 거치대 만드시거나 그것을 이렇게 그 모터를 달아갖고 앞뒤로 움직이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 그럼 방송가에서도 약간 큰 장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 초점 맞춰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찍어준다는 거죠. 원래 이제 뮤비 기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드론에다가 특정 어떤 인물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뮤비를 찍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캠코더 방식으로 CCTV 카메라를 대신할 수 있다. 45,000원, 9만 전에 나왔는데 적외선, 야간 모드 기능을 줘서 적외선 기능을 줘서 야간에 찍을 수 있게 하고요. 그것도 이게 이런 불빛을 달아가지고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카메라에다가도 이게 기술 탈부착도 가능하고 달아서 찍는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찌개 방식이든 뭐 다양한 방식. 네. 그렇게 해서 캠코더로 CCTV 카메라를 대신하면 대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대기술이 되겠어요. 잠수함 같은 데서 이런 플랫폼을 달아서 위로 올려서 이런 카메라 360도 카메라로 앞뒤 전후좌우 앞뒤 위아래까지 찍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유성 TV까지 이렇게 유성 통신이라든지 이렇게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까지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노클처럼 해가지고 공기 입출력 장치를 뭐 100m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흡력할 수도 있고 이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것도 잠수함 잠수부도 이 방식을 쓸 수 있어요. 부표에 달든지 선박에 달 스노클을 달아서 자연 공기를 마시는 거죠. 물이 안 들어가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현재 인공 산소는 좀 뭐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그 자연 공기를 마시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 밑에다가 공기 탱크를 인공 산소 아니면 자연 산소를 이렇게 공기 탱크를 달아가지고 내려가지고 여러 사람에서 하거나 또는 실시간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유선줄을 100m, 200m, 500m 달아서 이것을 올려가지고 선박이나 부표 방식으로 부표에 떠가지고 위성통신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서 찍은 장면을 이것을 이동 인터넷 등에 보낼 수도 있고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무선 송수신 장치 반수부들이 간에 통신하고 일정 거리 안에서 유선줄을 여러 개 달아서 통신할 수 있습니다. 광산 같은데 유선줄을 기반으로 해서 하거나 공장 같은데 유선줄을 기반으로 해서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메모할 때도 찾기가 좋겠죠. 통신하기가. 현대기아차의 어떤 그 재고 처리할 때도 RFID 방식이 아니라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서 미니로 한번 이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제품 번호라든지 입력, 출고 시간 이런 것들을 하거나 반짝반짝하게 해서 나갈 물건이라는 걸 표시해 주거나 잘못되게 나갔으면 그것이 이쪽이 아니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부착이 되어 있으면 그 자동차다. 그다음에 재고를 부착이 돼서 불빛을 그래서 오류를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재고 관리가 일단 1시간 만에 되죠. 1시간이 아니라 1초 만에 말을 잘못했네요. 1초 만에 재고 관리가 되고요. 그래서 물건에다가 다 부착을 해놨다면 이거 잘못되게 들어온 것은 다 그것을 그렇게 잘못 들어왔다고. 이게 지금 방식으로는 못 찾죠. 잘못되게 들어갔으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입출력 그 어떤 신호 이 방식으로 하면은 모든 물건의 입출력이 되게 정확해지겠죠. 모든 물품은 다 다뤄놓거나 뭐 무선 송수인 장치를 유선 기반에서 무선 송수인 장치를 만들어서 신호를 입력하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변경시키기도 하고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